작년부터 금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섹터라고 하면 단연 AI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꼽자 그러면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주가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PBR 관련주 상승이 있었지만 이건 정부에서 끌어올린 주식들이고 사실상 그 자생적으로 부각이 돼서 주식시장을 이끈 섹터는 작년에는 2차전지 그리고 금년에는 AI 이것들도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저는 현재 그 1100만 TV라는 그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그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몇 달 전에 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책을 썼습니다. 일단 금년 들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일본 주식이 좋았던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유럽 증시도 좋았고 그리고 영국 증시도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신고가를 또 갱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좋았고 그리고 주식만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만 상승한 게 아니고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도 상승하고 구리도 상승하고 이런 광물도 상승하고 그리고 코코넛, 커피 이런 농산물까지 제각각 다른 이유로 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오른다 그래서 이제 everything rally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품이 조금 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생겼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가치가 상승하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국채유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산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유가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 이건 국채 금리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의 수교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쪽은 확연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서 에브리띵 랠리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거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좋아지면서 무역 수지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화 가치도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환율 하락 때문에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갔던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증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가가 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이제 또 7월이 또 대세다. 금리 인하가 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또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는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난주에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1.6% 상승으로 발표되면서 사실 예상치는 2.5%였는데 이것보다 0.9%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낮아진 게 원인인데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제 소비 지출이 낮아서 GDP 성장률 하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49.9를 기록해서 4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4월 서비스업 PMI도 50.9로 이제 50을 넘었는데 50을 넘긴 했지만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판매량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주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서 물가는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이제 사실 조금씩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했고 고용도 탄탄했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GDP라든가 뭐 제조 PMI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경제 둔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경제 균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런 요소가 이제 주가 상승에 오히려 거꾸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가 너무 강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균열이 가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그 앨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영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출 기업의 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런던의 FTSE 지수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고요. 그래서 라가르드 ECB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변이 없는 한 6월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유럽에 의해서 저는 미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문제일 뿐이지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PF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5.5고 우리는 3.5이기 때문에 2%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더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하 없이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도 제각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책 성장주 패러다임에서도 썼는데요. 저는 지금은 그 성장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저밸류 주식이 부각되게 된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런 주식들이 부각이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저 PBR 주식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띄운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저 PBR, 저밸류 주식을 띄우지 않았는데도 저 PBR 주식이 떴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쨌든 시기 문제지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만은 성장주가 주목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되면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성장주의 관심은 금리 인하 때문에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저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주식시장의 시대정신은 성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섹터라고 하면 단연 AI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꼽자 그러면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주가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PBR 관련주 상승이 있었지만 이건 정부에서 끌어올린 주식들이고 사실상 자생적으로 부각이 돼서 주식시장을 이끈 섹터는 작년에는 2차전지 그리고 금년에는 AI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도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로봇주 이런 것들도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최근 10년 이상 동안에 가장 장전이 높았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성장주가 안 오르느냐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계속 이끌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성장주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AI하고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성장주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는 AI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상승하는데 자, 우리나라만 이런 트렌드를 혼자만 외면하고 계속 저밸류 주식만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 PBR 주식은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에 불리하고 금리가 하락해야 성장주에 유리하다.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는 논리는 일편 맞긴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라고 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HD 그 현대 그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전선주 이런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는 그 실적 개선과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전선 관련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인데 그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와 그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전기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를 그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이미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는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밀도를 광활한 넓이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만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한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의 전기는 다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지만 자, 예를 들면 그 미국, 중국, 호주와 같은 나라들에서만 사실상 재생에너지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나라들도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그런 광활한 땅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거를 그 끝없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무슨 아프리카 사막의 일부 국가들도 그 국토가 넓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막에는 그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태양광 패널에 그 모래가 달라붙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풍력의 경우도 회전하는 그런 그 날개에 기계에 그 실링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모래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막에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의 경우에도 유럽의 그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할 것이지만 이제 그 규모는 사실 리미티드에 있고요,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발전 시설로는 저는 현재로서는 원전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그 소강 상태였던 원전이 다시 최근에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은 현재 27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요, 41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도 기존에는 탈원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조를 바꿔서 원전 2개를 착공할 예정이고 20년 안에 10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도 원전 6기를 건설 중이고 기존 원전을 폐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폐기하기로 한 그런 계획을 뒤집고 지금은 연장을 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이제 최대 원전을 이제 8개를 더 짓기로 했고요. 폴란드도 20개의 원전을 짓기로 했고요. 포르투갈, 노르웨이도 30개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현재 확정된 것만 해도 150기 원전이 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라늄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라늄의 공급 부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원전 관련주를 AI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가 없는 AI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 자체가 부족하고 전기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와 우라늄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